갤럭시 스마트폰이 원 UI 7로 바뀌면서 대표적인 변화를 알아봅니다. 업데이트와 설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원 UI 7로 갤럭시 스마트폰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원 UI 7로 업데이트 후 새롭게 바뀐 조작 방법과 외형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원 UI 7 업데이트는 2025년 4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번 원 UI 7 업그레이드 대상은 갤럭시 S21부터 그 이후 버전이고요. 갤럭시 G 시리즈는 G 폴드 3, G 플립 3 이후 버전은 전부 업데이트 대상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A14 이후 버전도 업데이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5년 4월까지 S24 이후 버전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2025년 5월은 S21 이후 버전이 업데이트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은 A 시리즈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시기는 일정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업데이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휴대전화 정보라고 있죠?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죠? 소프트웨어 정보를 보시면 현재 여러분 원 UI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7.0이라고 나오죠. 원 UI 버전이 6.0, 6.1, 6.11 버전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된 상태가 아니겠죠. 자, 뒤로 돌아간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신 다음 다운로드 및 설치 눌러서 현재 여러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이 업데이트 가능한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이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원 UI 7로 업데이트 되면서 첫 번째로 바뀐 부분은 앱 배지가 되겠습니다. 설정 버튼, 갤러리 버튼, 그 다음 카메라 버튼도 지금 전부 바뀌었죠. 그리고 기본 삼성 앱들도 버튼 모양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컬러풀하고 이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에 좀 더 잘 띄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원 UI 7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기존의 배지 배치가 바뀌게 됩니다. 상단 부분이 한 칸이 비어 있게 되죠. 이 부분은 앱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움직이시게 되면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예 앱 버튼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워놓은 거죠. 이게 훨씬 편리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알림창을 여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기존에는 위쪽을 아래로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열게 되면 퀵 설정과 알림이 같이 나왔는데요. 이제 바뀌어서 우측 끝부분을 터치해서 내리면 퀵 설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 외의 부분을 터치해서 내리면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앱 배지가 상단에 있다 보면 터치하다 보면 앱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위쪽을 비워놓게 되면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알림창과 퀵 설정 열어줄 수가 있죠. 기존에는 한 번 내리고 또 한 번 내려야 됐죠. 아주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몇 번만 이용해 보시면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측 끝부분은 퀵 설정이고요. 중앙 부분은 알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을 열었을 때 같은 곳에서 온 여러 개의 알림은 하나에 겹쳐 있죠. 자, 이때 그 알림을 터치하면 같은 곳에서 온 알림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알림이 닫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알림을 터치해서 좌우로 밀어서 그 알림을 없앨 수가 있죠. 그 다음 그 알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같은 곳에서 온 알림 소리를 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알림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알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알림 허용을 끄게 되면 알림이 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우측을 아래로 내리면 퀵 설정 패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퀵 설정 패널도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원 UI 6.0에서는 설정 패널을 일일이 넘기면서 찾아야 됐는데요. 이제 기본 설정은 8개가 나오게 되고요. 설정 아래에 있는 막대를 터치해 주게 되면 전체 알림이 한 번에 나와서 알림 찾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 다음 퀵 설정창 아래에 있는 막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다시 퀵 설정이 8개만 나오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체를 열어놓거나 아니면 8개만 열어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알림들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퀵 설정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이 퀵 설정 패널을 연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연필을 누릅니다. 그러면 편집 모드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퀵 설정에 편집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존 퀵 설정을 제거를 할 수 있고 다시 아래쪽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추가 가능한 버튼을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끌고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실 경우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다시 추가 가능한 버튼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퀵 설정 패널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설정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 밝기 조정이 굉장히 쉬워졌는데요. 기존에는 화면 밝기 조정을 하면 정확하게 어떤 밝기인지 알기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여기 있는 화면 설정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움직이시게 되면 홈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밝기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음량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주변기기 연결이라든지 홈, 스마트 뷰, 모드 전부 여기서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홈 화면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홈 화면 설정이 나오죠. 자, 앞서 원 UI 7.0으로 바뀌면서 위쪽에 빈 공간이 생긴다고 했죠. 이때도 홈 화면 들어가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앱 배치 버튼이 많으면 잘못 터치해서 앱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빈 공간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바로 홈 화면 설정으로 들어올 수 있죠. 자, 그 다음 홈 화면의 앱 배치 크기 조절이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앱 크기라고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제일 크게 바꾸겠습니다. 자, 홈 화면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앱 배치가 굉장히 커졌죠. 제일 작게 바꾸면 앱 배치가 작아지죠. 좀 더 시원시원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위젯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젯을 좀 더 편리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크기 조정이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날씨 및 시계 터치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홈 화면에 위젯이 추가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잡고 사이즈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식의 위젯 배치로 위젯 화면을 좀 더 깔끔하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원 UI 7.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이 이 위젯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아예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시고 그 페이지에는 위젯만 배치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미나이 실행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제미나이 실행 방법이 기존에는 우측 하단 부분을 쓸어 올린다든가 해서 제미나이를 실행했는데요. 이제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측면 버튼 누르고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바로 제미나이가 실행이 되죠. 기존에 상관없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원 UI 6.0에서는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종이 있고 실행이 되지 않는 기종도 있었죠. 그런 기종들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요. 원 UI 7 버전부터는 전부 이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원 UI 7로 바뀌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스마트폰 조작 방법과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이번에 새롭게 편의성이 대폭 업데이트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원 UI 7의 설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톱니바퀴 설정 버튼 모양도 바뀌었죠?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기 간 연결로 들어갑니다. 이 기기 간 연결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많은데요. 삼성에서 갤럭시와 연동되는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갤럭시 버즈, 워치, 탭, 갤럭시 북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기기들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는 기존에 이미 있었는데요. 카메라 공유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카메라 공유 들어가 보시면 갤럭시 스마트폰 주위에 있는 갤럭시 북이나 태블릿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웹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 대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 카메라 공유 기능은 전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능한 목록이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목록이 없어서 나오지 않는데요. 카메라로 사용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공유를 켜주시게 되면 다른 기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도 되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 같은 것들을 탭이나 노트북에서 볼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멀티 컨트롤인데요. 이 멀티 컨트롤도 기기 간 연결을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하나의 갤럭시 기기에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각 기기 간의 파일들을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이동하고 복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들고 그대로 노트북으로 복사할 수도 있고요. 탭으로 복사할 수도 있겠죠. 자, 기기 간의 파일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종에 따라서 저장 공간 공유 기능도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에 쓰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폴드 4인데요. 갤럭시 폴드 4 이후 기종 갤럭시 S24라든지 폴드 5 이상 되는 버전들은 기기 간 저장 공간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파일들을 기기로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기기의 저장 공간을 그대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할 때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앱 크기 설정 방법이 바뀌었죠. 앱 배지 크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제일 작은 크기, 제일 큰 크기, 중간 크기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제일 작은 크기 설정하고 홈 화면 들어가면 이런 사이즈가 적용되고요. 제일 큰 크기로 바꿔주면 좀 더 앱 사이즈가 커지죠. 크게 해놓고 이용하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여러분이 편리한 사이즈로 지정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앱 라벨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앱의 라벨이 없어졌죠? 홈 화면 가볼게요. 자, 라벨 없어졌죠? 자, 이렇게 앱 라벨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위젯 라벨도 없앨 수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위젯 라벨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위젯 같은 경우에는 꼭 라벨이 필요 없죠. 위젯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젯 아이콘 모양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젯 라벨을 빼고 이용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홈 화면 배열이 바뀌었죠. 자, 기존에는 3종류로 설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2종류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앱 크기 설정을 3단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배열을 3단계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앱 크기로 조절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 다음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내 기기 보안 상태라고 있죠. 자, 이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내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기를 전부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각 기기의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보안 위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오죠. 자, 이 기기 외에 갤럭시 탭이라든지 갤럭시 북 이용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보안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생태계의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의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보안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입력 시 비밀번호 표시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앱이나 또는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 또는 갤럭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때 비번을 입력하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비번이 보이지가 않죠. 동그라미 점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부 다 입력하고 확인 누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입력 시 비밀번호 표시를 체크하게 되면 비밀번호 입력할 때 입력한 글씨가 잠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도 제대로 입력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거 정말 편리해요. 자, 그 다음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이 추적을 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여러 행적들을 서버에서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과도하게 추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지 불법적으로 그런 정보를 모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행적을 어느 정도로 추적을 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요. 차단도 하죠. 이 경우는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만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는 이 모양이죠.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추적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설정에서 안전 및 긴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요즘은 스마트 태그라든지 위치 추적기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간단히 구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가방이라든지 내 차량, 내 소지품 안에 살짝 끼워 놓게 되면 상대편이 내 동선을 전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알림을 허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걸 체크해 주시게 되면 내 근처에 있는 위치 추적기에서 발신되는 번호를 스마트폰에서 캐치해서 알림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스캔도 있죠. 자, 이것은 주변에 소유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 추적기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죠. 자, 이건 뭘까요? 위치 추적기가 내 주위에 있고 그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자, 지금 스캔하게 되면 위치 추적기가 있는지 검사를 해주게 돼요. 자, 저는 없다고 나오죠? 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위치 추적기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 추적기는 작은 블루투스 기기로 소유자가 열쇠나 가방과 같은 물건에 부착해서 물건을 찾도록 지원을 하는 목적인데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추적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이것도 켜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퀵 패널을 열어보겠습니다. 원 UI 7로 바뀌게 되면서 중앙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이 열리게 되고 스마트폰 상단 우측을 아래로 쓸어내리게 되면 퀵 패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퀵 패널을 열었을 때 주변 기기 연결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자, 이걸 선택할게요. 그러면 블루투스가 켜져 있고 삼성 계정에 로그인된 기기라든지 또는 이전에 연결된 적이 없는 기기가 주변에 있으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갤럭시 기기, 삼성 스마트 TV 모니터, 갤럭시 버즈만 가능하다고 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다음 합니다. 다음 합니다. 계속 합니다. 자, 저는 지금 버즈가 있는데요. 버즈를 열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버즈가 여기 떴죠. 이전에는 복잡하게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야 되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삼성 갤럭시 관련 기기는 터치해서 끌어다가 얹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죠. 아주 간편하죠? 복잡하게 블루투스 열고 연결하는 중간 과정을 간단하게 얹기만 하면 연결되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얹어주면 연결이 끊어졌다가도 다시 키면 언제든지 연결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갤럭시 생태계를 점점 제대로 구축하려고 이렇게 연결성을 많이 높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원 UI 7의 새롭게 업데이트된 설정 기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